여기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윤양배 위원장님 오셨죠? 충북진노위. 지난 7월 12일 날 충북진노위에서 했었던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외 8개 사업장 조정회의를 하셨는데, 컨티넨탈과 관련해서는 조정회의 결과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하였다고 하는 건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여기는 단일 유일 노조 사업장인데 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행정지도를 하셨죠? 위원회에서 볼 때는 거기가 단일 노조인지 또 비정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아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시 컨티넨탈은 현장 직원이 356명인데 전원 100%가 컨티넨탈 지회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뭐 또 있나요? 반드시 단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돼 있고 절차가 유일 노조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이 계약된 노조법이긴 하지만 노조법 29조 1항에 근거해서 하나의 노조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생략해도 좋다고 노사관계 법제과가 저도 좋아하지 않는 이 법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은 쪽이 어디입니까?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안 했어요?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대해서 절차를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록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현안 사업장인데. 노조하고 동시에 지도를 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하고 노조 측에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양측이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아예 교섭창구 단일화 미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좀 들어가 주시고요. 중노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이 이렇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는 단일화 미행 책임이 사측에 있을 때 노동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하거나 또 노동위원회에 구체시청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부문위원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강연 못하지만 저희들은 그 경우 사측의 귀책 사유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조정을 해줘라라고 하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사측은 이것을 이유로 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징계 해고를 마구잡이로 내렸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징계가 그러니까 이 법이, 네.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를 해서 무리수를 써가지고 통과시킨 노조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하는 게 이렇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할 노동위원회, 노동부가 그걸 도와주고 있고. 조철호 청장님, 예. 컨티넨탈의 제2노조 설립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6일로. 7월 26일이죠. 네. 설립 신고 당시 조합원 수가 5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과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사측은 제1노조와 단체 협약을 해지해버렸죠. 네.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과반이 넘게끔 노조를 확보를 하려면 사측의 조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6건의 고소 사건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한쪽은 단협 해지를 해버리고 새로 생긴 제2노조하고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8월 16일 날 컨티넨탈 1노조의 단체 협약 해지 통보하시고 9월 4일 날 7월 26일 날 설립된 9월 4일 날 제2노조하고 회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한 지 5일 만에 9월 11일 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노조법 개정 이후에 노소정 위원장님,
노조법 개정 이후에 교수창구 단일화를 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가 정점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콘티넨탈 건의 경우에는 조철 총장님, 제2의 유성 사태가 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등 좀 사전 조치를 제대로 좀 취해 주시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노수정 위원장님, 지금 쭉 오늘 국감 참가하시면서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폭력 용역업체 건도 그렇고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 그 노조법을 악용해서 생겨나고 있는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노무법인들, 그리고 사측의 조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노조들, 제2노조, 그리고 제1노조 죽이기. 이게 원래 노조법을 개정하고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였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노서정 위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왜 정준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상당히 위원장님이 많으셔서 뭐 뒤엔 다 위원장님이시고, 노사정 위의 역할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시킨 그 노조법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거는 계약된 법이라고 악소리를 내고 있고 사용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형평성이 깨졌기 때문에 한쪽은 죽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 폭력 용역업체까지 써가면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노무법인들, 존경하는 우리 이종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종훈 의원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 마무리해 말씀하신 주십시오. 것처럼 노사관계의 균형이 깨져도 너무 많이 깨졌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할 노사 간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개정안도 어쨌든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노조법은 13년간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 유예되어 법입니다. 그 노동조합 그 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고, 네, 그 네. 앞에 설명을, 그 역사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 대화와 국회 의결을 통해서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회가 법 정착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이거는 중노이나 신노이나 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용의가 없다는 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의 장을 열 역할이 사회적 합의에 틀기 위해 노조위원회가 하는 역할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발전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합의 책임을 한번. 사회적 대화를 여는 것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사정 당사자들이 필요성 안 느낀다고 저 말씀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